네. 기초 재료과학,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넘어서 네 번째 효소로 왔습니다. 효소.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반드시 한두 개 나옵니다. 자, 한두 개. 효소에 대해서. 효소의 특징. 효소는 한마디로 뭐다? 단백질이다. 효소는 뭐다? 단백질이다. 생물체의 세포 안에서 합성되어 생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에 촉매구시를 하는 고분자 화합물이며 pH, 수분,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 효소입니다. 자, 효소. 크게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보이시죠? 그것도 또 첫 번째 이당류 분해 효소가 보이고 다당류 분해 효소가 보이고 그다음에 산화 효소가 보입니다.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는 이렇게 세 가지 효소가 보이죠? 그 밑에 지방 분해 효소가 보이죠? 네, 두 개가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보입니다. 아, 효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요렇게 각각 효소 이름을 우리가 외워줘야 합니다. 첫 번째, 이당류 분해 효소부터 보겠습니다. 인베르타제 또는 인버타제라고 하는 이 효소는 혈당 분해 효소입니다. 혈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합니다. 자, 이 락타제, 락토스 분해 효소죠. 락토스, 유당 분해 효소로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합니다. 우리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거.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했었던 얘기입니다. 말타제, 말토스 분해 효소죠. 효소에는 전부 다 ASE가 붙죠. ASE, 아제, 아제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다른 발음으로도 합니다만 인버타제, 락토스, 락타제, 말토스, 말타제, 아밀로스, 아밀라제 뭐 이런 식으로 ASE가 붙으면 효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타제는 말토스, 메가당을 분해하는 효소로 두 분자의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자, 이렇게 인버타제, 락타제, 말타제가 이당류 분해 효소입니다. 이당류인 설탕, 유당, 메가당을 분해하는 효소였습니다. 다당류 분해 효소 보시죠. 셀룰로스가 다당류였습니다. 셀룰로스는 섬유소입니다.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사람의 소화액에 들어있지 않아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지요. 우리가 어떤 때 뭘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셀룰라제는 사람의 소화액에 들어있지 않은데 이 셀룰라제도 다당류 분해 효소입니다. 그다음에 아밀라제, 아밀라 이런 말 들어가면 전분과 관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밀라 이런 전분 글리코겐 분해 효소로서 덱스트린과 메가당으로 분해합니다. 자, 이눌라제, 이눌린 미지감제에 들어있는 다당류인데 다당으로 분해하는 이눌라제도 역시 다당류 분해 효소입니다. 산화 효소라 그래서 찌마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찌마제만큼은 진짜 모르면 안 됩니다. 치마제, 단당류인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를 분해하는 효소가 치마제 또는 찌마제라고 합니다. 이 찌마제가 있기에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알코올 발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찌마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포도당 분해 효소가 뭐냐? 찌마제죠. 자, 과당 분해 요소가 뭐냐? 찌마제죠. 네, 단당류 분해 요소는 전부 다 찌마제인 겁니다. 옥시다제, 옥시 하면 생각나는 거 기억나시죠? 옥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황색 색소를 도색으로 만들어주는 효소가 버옥시다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분해 효소. 자, 3번까지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였었고 지금은 지방 분해 효소입니다. 지방 분해 효소는 두 개가 있죠. 지방이 영어로 리포우지였죠. 그래서 리포우지에 ASE를 붙이니까 리파제 요거 하나는 기억나시죠? 지방과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한다. 이게 리파제. 그 외에 또 하나 있죠. 스테ap신 요것도 지방 분해 요소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단백질 분해 효소로 왔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에는 단백질이 영어로 프로테인이거든요. 프로테인이니까 여기다 ASE를 붙이니까 프로테아제 이렇게 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 단백질을 아미노산, 펩티드, 폴리펩티드 이런 식으로 분해합니다. 레닌 요거 계속 나왔죠.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효소였었죠. 레닌도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펩신.
이거 펩신 되게 중요한 거 나왔어요. 우리의 위액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위 속에 있어요. 그 강한 산성에 견딜 수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펩신입니다. 강한 산성에 강합니다. 자, 그다음 그 밖에 트립신, 펩티다제, 에립신 등이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뭐 이름이 뭐 단백질 분해 효소처럼 생겼죠, 다들. 특히 뭐 레닌, 펩신 요런 거, 프로테아제 요런 거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 제빵에 관여하는 효소 봐 주세요. 제빵이라 그랬어요. 제빵에. 제빵에 이스트 속에 들어있는 효소들입니다. 말타제, 치마제, 리파제, 인버타제, 프로테아제. 자, 얘네들이 어떻게? 말타제가 메가당을, 치마제가 포도당과 과당을, 리파제가 지방을, 인버타제가 설탕을, 프로테아제가 단백질을 뭐로? 포도당으로, 알코올과 가스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아미노산으로. 아,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이 표에. 이거 하나만 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요렇게 이스트에 들어있는 효소, 그다음에 밀가루에 들어있는 효소, 프로테아제, 알파아밀라제, 베타아밀라제. 요 알파아밀라제, 베타아밀라제 여기도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알파아밀라제는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베타아밀라제는 덱스트린을 메가당으로 분해시켜주는 효소다. 이 표는 아주 중요한 표가 되겠습니다. 펼쳐 주세요. 자, 제빵용 아밀라제는 pH 4.6에서 4.8에서 최대 활성을 가진다. 요것도 참고로 외워 주십시오. 자, 효소의 성질로 가겠습니다. 효소란 아까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단백질입니다.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선택성과 기질 특이성,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다음 온도, pH 면에서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효소는 열쇠와 자물쇠 관계처럼 어떤 특정한 기질에만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타아제는 메가당만 분해합니다. 치마아제는 포도당과 화당만 분해합니다. 리파아제는 지방만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선택적으로 나는 쟤 아니면 안 돼. 난 쟤여야만 해. 라고 하는 선택성, 기질 특이성이 있다. 그 다음에 효소는 3, 40도에서 이 온도가 맞아야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반죽 온도 맞추고 발효실 온도 맞추고 온도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3, 40도에 맞춰서 효소 활동성을 좋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pH. 효소가 좋아하는 제빵용 아밀라제가 좋아하는 pH 4.6, 4.8이잖아요. 얘는 보통 일반적으로 효소는 pH 4에서 8 사이에 작용하며 효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pH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효소의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이란 뭐냐? 무기질이란 유기물을 만들고 있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제외한 나머지 50종의 원소를 통틀어서 무기질 또는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무기질은 신체의 골격과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이며 폐에게 전해질 균형, 폐내 생리 기능 조절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무기질에 대해서 배워봤고, 무기질의 영양학적 특성, 인체를 구성하는 구성영양소, 구성소라고 그랬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조절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체의 4 내지 5%를 차지합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은 물을 어떻게?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하여 공급받아야 합니다. 태우면 제로 남는 성분을 우리가 해분이라고 합니다. 자, 무기질은 산성을 띠는 무기질이 있고 알카리성을 띠는 무기질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자, 황인염소를 함유하고 있으면 산성 무기질. 이거를 뺀 나머지를 함유하고 있으면 알카리성 무기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곡식, 육류, 어패류, 노른자 요런 거는 산성 무기질이고, 산성 무기질이 이제 들어있고, 나머지들 채소, 과일, 식물성 식품과 우유, 굴 등에는 알카리성 무기질이 들어있다. 이런 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거가 제가 기억이 얼핏 납니다. 자, 무기질의 기능,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 자, 이런 종류가 있는데, 무기질은 구성 영양소는 경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소가 있고, 면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소가 있는데, 경조직, 그럼 단단한 거잖아요.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는 거겠죠. 칼슘, 인, 마그네슘 있고, 피부, 근육, 장기, 혈액을 구성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구성 영양소. 지금부터는 조절 영양소. 조절 영양소라고 한다면 호르몬과 비타민의 구성 요소이다.
효소 활성을 촉진한다. 신경 자극을 전달한다. 체액의 pH를 조절하여 산과 염기의 평형을 이룬다. 혈액을 응고한다. 뭐가? 칼슘이.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한다. 뭐가? 칼륨, 나트륨, 염소가. 자, 조혈, 피를 조달해주는 작용을 한다. 철, 구리, 코발트. 체액의 중성을 유지시킨다.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신경을 안정시킨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자, 요런 무기질이 있겠습니다. 무기질의 종류. 자, 하나부터 제가 이제 쭉쭉 써놨는데, 굉장히 표가 많아 보이고, 뭐 그렇긴 한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자, 칼슘. 우리 칼슘 모르는 사람 없지요? 골격. 치아의 구성 성분이고, 아까 배운 혈액응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혈액응고. 그 다음에 결핍증 정도 우리 외워볼까요? 무릎병, 허리 굽는 거, 골다공증, 골련화증이 결핍증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여기 나오는 거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인자가 뭐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우유의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인자가 있어요. 자, 수산, 옥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옥살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수산이라고도 하는 이 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거꾸로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이 있겠죠? 비타민 D, 칼시페롤이 오히려 돕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편입니다. 별평. 자, 그다음에 칼륨. 자, 칼륨은 뭐 결핍증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래요. 자, 나트륨 보시죠. 나트륨 삼투압을 조절하고 체액의 pH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신경자극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얘는 주로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 부종을 유발하고 과잉되면 결핍증은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주로 소금에 들어있겠죠. 자, 마그네슘. 마그네슘 보세요. 마그네슘은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이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근육 약화, 경련 뭐 요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 보시죠. 인은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이고 역시 pH를 조절하고 뭐 그렇습니다. 비타민 D는 인의 흡수를 촉진한다. 결핍증은 골격과 치아의 발육 불량이다. 우유나 치즈 이런 데 많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고 가볍게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은 피부, 손톱, 뭐 머리카락 이런 거와 관계가 있는 무기질입니다. 자, 염소도 뭐 식욕부진, 뭐 삼투압 조절을 한다. 뭐 이런 거고. 아연. 자, 아연은 인슐린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 아연, 인슐린 호르몬의 성장지연, 피부 발진, 신경정신 증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철. 요거는 좀 빈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웬만하면 다 아시죠? 결핍증이 빈혈입니다.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의 구성 성분이고 적혈구를 생성하는 조혈 작용을 하고 혈분 흡수율은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혈 섭취량의 5 내지 15%밖에 안 됩니다. 흡수율이 좀 낮은 편이지요. 자, 요거는 함유식품이 뭐 고기, 노른자 뭐 이런 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건강한 성인의 식사 시 섭취된 철분 200mg인 경우에 흡수된 체냅신 철분의 양이 얼마냐? 요게 바로 이제 아까 나왔던 5 내지 15%라고 하는 거 숫자를 네가 아느냐? 이런 문제를 곱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0에서 30 정도가 나온다. 계산 문제 이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리도 철분과 흡수에 철분의 흡수에 도움을 주죠. 자, 코발트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소 하면 왜 치약이 생각나죠? 하도 광고를 많이 봐서 그렇죠. 자, 충치 예방.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의 주성 성분이죠. 요즘은 요오드를 아이오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오드를 아이오딘. 자, 이렇게 여기까지 무기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이란 매우 적은 양으로 물질 대사나 생리 기능 조절을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대표 주세요. 비타민은 체내에서 전혀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더라도 양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으로 적정량을 섭취해야 결핍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계속 꾸준히 먹어줘야 된다. 여러분 영양제 듣고 계시죠? 자, 비타민의 영양적 특성, 조절소다. 열량을 발생하지는 못하고 체조직을 구성한다.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한다. 아니면 영양제라도 드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타민의 분류에는 지용성, 기름에 녹는 지용성과 물에 녹는 수용성이 있습니다.
지용성, ADEK, 아데크, 아데크입니다. ADEK. 나머지가 다 수용성이에요. 지용성, 지방과 함께 지방의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됩니다. 얘는 저장되지 않지요. 자, 조리시, 지용성은 열에 강합니다. 조리 열에 강해서 잘 파괴가 안 됩니다. 자, 얘는 매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내 축적됩니다. 그 다음에 전구체가 있습니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의 비교,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의 특징. 수용성은, 물과 함께 흡수하게 되죠. 아데크를 뺀 나머지가 되겠고, 물에 녹습니다, 물. 여러분, 딸기 같은 거 물에 팍팍 씻으면 비타민C 다 날아갑니다. 저장되지 않아요. 딸기를 하루에 한 짝을 먹어봐야, 비타민C는 다 오줌으로 빠져버리고, 그 다음날 또 드셔야 돼요, 딸기. 그래야 비타민C가 모아지는 겁니다.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같이 먹어줘야 된다. 열에 영락 없이 그냥 없어집니다. 파괴됩니다. 열이나 알칼리의 수용성은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흡연으로 많이 배출돼 버리니까 매일 먹어야 되고, 전구체가 없습니다. 자, 증상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지용성과 수용성 차이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지용성 비타민 ADK. 자,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A, 레티놀이라고 하고, 비타민 A 결핍증, 야맹증입니다. 야맹증. 잘 안 보이는 거죠, 밤에. 비타민 D, ADK 중에 D, 칼시페롤. 칼슘 흡수를 돕죠. 칼슘 흡수를 도와요. 그리고 골격에도 관여합니다. 역시 결핍증은 칼슘하고 똑같아요. 무릎병 이하.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롤입니다. 이름이 두 개죠. 비타민 E, 토코페롤. 천연, 항산화제이기도 하고 항산화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E, 천연 항산화, 토코페롤 이름이 두 개입니다.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산화 방지, 생식 기능을 유지하고 불임, 요런 결핍증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 요거는 혈액 공급 비타민이라고 해서 지혈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요거 봐주세요. 자, 이 네모칸 밑에 써 있는 거 몇 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 보고 계시죠? 한 방에 써놨어요. 비타민 A 결핍증, 야맹, 비타민 B1, 각기병, 비타민 C, 괴혈병, 비타민 D, 구루병. 자, 이 중에서 A와 D는 지용성이고 B1과 C는 수용성이지만 섞어놨는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자, 물에 녹는 거죠. 비타민 B1, 티아민. 자, 이름 기억해 주세요. 항각기병 비타민. 결핍증이 각기병입니다. 얘에서 알아야 될 1번 탄수화물 대사의 조효소, 당질 대사의 조효소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 뭐냐? 당질 대사, 탄수화물 대사의 조효소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 뭐냐? B1입니다. 티아민. 시험에 무진 나왔습니다. 무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결핍증은 각기병, 현미나 간,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2, 구강염. 뭔가 입 주변에 뭐가 자꾸 나는 거예요. 서리염, 피부염, 이런 거. 비타민 B2, 다른 말로 리보플라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라고 합니다. 항펠라그라 비타민이라고 해서 결핍증이 펠라그라예요. 펠라그라. 이름 참 그렇죠. 펠라그라.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고 신경 전달 물질 생산합니다. 자, 펠라그라가 나이아신의 결핍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고 해서 피리독신, 항피부염 비타민. B9, B12,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수용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로보기에서 부가경 하면 B2, 그렇죠? 결핍증.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펠라그라, 이렇게. 자, B2는 뭡니까? 야맹증이 아니죠? 이거는 무슨 구강염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 C.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 비타민 C. 우리 이거 왜 많이 먹잖아요. 사탕으로도 먹고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합니다. 아스코르브산. 요거는 항괴혈병, 괴혈병이 결핍증입니다. 괴혈병. 피나는 거죠. 잇몸에서 자꾸 피나, 잇몸에서. 그래서 산화 방지를 돕고 칼슘과 철의 흡수를 돕고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상처 회복도 잘 돼.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열이나 알칼리, 공기, 열 이런 거 아주 약해서 되게 빨리 소멸될 수 있는 거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P, 판토텐산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물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질이죠. 무색 무치 무미입니다.
물의 기능,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자, 3분의 2다.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한다. 체온 조절을 한다. 분배액을 주성 성분이다. 용매 역할을 한다. 물은 어디에서 흡수된다? 대장에서. 대장에서. 그래서 우리 왜 오전에 변비 있으신 분들 찬물 드시면 좀 대장을 자극해서 변비를 좀 고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수분 결핍에 의한 증상, 이런 거 읽어보시고, 수분이 이럴 때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고, 수분이 없으면 혈압도 떨어지고, 뭐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체내에서 수분의 기능이 아닌 것은 뭐냐? 당연히 신경자극 전달이 아니겠죠. 이런 거 아니고, 2번, 3번, 4번, 이런 역할을 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수분 소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수분 소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신장의 기능, 엉뚱한 얘기죠. 이거는 뭐 기온, 날씨나 활동력이나 염분 섭취량과 수분 소요량과 관계가 깊다.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챕터 3 재료의 영양학적 특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